안녕하십니까. 주식시장의 큰 방향과 기준을 제시해드리는 러펀드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오늘 9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자, 벌써 이제 9월이 되고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자, 가을이 되면 개인적으로 매우 좋아하는 계절이 이제 저에게 다가오는데요. 자, 가을 남자. 예, 오늘 증시 토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달에요, 제가 오프 세미나에서 저는 가을 남자입니다 라고 그랬더니 참여하신 분 중에 한 분이 맞아요, 가을 남자 추남 하면서 예, 재밌게 또 농담을 던져주신 분도 계셨는데요. 갑자기 제가 가을 남자입니다 했더니 갑자기 예, 지난달 말에 그 세미나 장면이 순간 떠올랐습니다. 자, 조금 썰렁한 예, 유머였죠. 제가 좀 유머 좀 잘해야 되는데 좀 그 부분이 많이 약합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 사이에요, 중요한 경기 지표가 하나 발표됐습니다. 한국의 무역 수지가 79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그 소식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9월 수출입 동향을 통해 발표를 했고, 이를 토대로 해서 많은 언론사들이 뉴스를 통해서 자료들을 정리해서 많이 송출하였습니다. 자, 이 자료를 보게 되면요, 8월 수출 기준, 8월달 기준으로 보면 통계치를 작성한 이후로 역대 8월 기준 최초로 500억 달러를 돌파했다 하고요. 그리고 뭐 1, 2, 3, 4, 5, 6, 7, 8, 9, 10, 11, 12월 중에 뭐 다른 달 같은 경우도 500억 달러를 넘은 시기가 몇 번 있습니다. 자, 전체 그렇게 해서 기록을 따져봤더니 6위에 기록을 세웠다 합니다. 이거 엄청난 기록입니다. 자, 그런데요, 자, 우리가 이러한 자료를 보면요, 무언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마음속에서 뭔가 좀 엇박자 같은 그런 느낌. 시장에 관련된 뉴스나 또는 주변 군중 심리를 보면요, 우리나라 경제는 지금 파탄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경제 뉴스 보면은 우리나라 위기, 뭐 옆에 군중 심리를 보면은 뭐 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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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런 얘기들 다 하잖아요. 자, 그런데 무역 흑자는 79개월 연속 지속되고 있고, 경상수지 같은 경우에는 20년 올해도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흑자가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니까 21년 연속 무역수지 흑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경기가 언제든지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중요한 좋은 경기 지표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주식시장도 일정 부분 영향을 받고 억눌리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경기를 이야기할 때 경기 지표라는 것보다는 체감 경기라는 그러한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뭐 이게 체감 관련한 경기 지표는 이제 공식적으로 뭐 경기 실사주 순위 이런 게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요, 그냥 사람들이 느끼는, 일반 군중이 느끼는 체감적인 그러한 경기를 언론이나 사람들은 활용합니다. 그런데요, 이 체감상이라는 표현이 들어갈 때는요, 매우 주관적인 해석이 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도적인 어떤 뉴스라든가 어떤 해석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요즘 나 경기 안 좋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뭐 예전부터 일정 부분은 경기가 안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만, 좀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보면요, 그러고 보니 그러네요 라는 부분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무역수지, 경상수지가 바로 그것이고요. 자, 우리가 이제 경기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나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기가 아무리 좋은 때도 나쁘다. 경기가 나쁜 때는 나쁘니까 실제 나쁘다. 어중간할 때도 나쁘다. 나쁘다. 그렇게 얘기하죠. 예, 2000년 중반의 호황장 때도 경기 나쁘다. 그리고 최근 2010년대도 경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나쁘다. 예?
우리가 경기가 좋다고 생각했던 추억 속에 응답하라 19994 그때는 지금 보면 경기가 그때 좋았어 라고 생각하시지만 그 시절에 그 사람들은 또 경기가 나쁘다 그랬습니다. 참 신기하죠. 예. 자, 이런 군중 심리를 토대로 해서 보면요, 우리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은 항상 최강 경기가 나쁘고 금융위기로 빠져야 되는 그런 나라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죠. 참 좀 어떻게 보면요, 그로 인해 가지고 경기 관련한 좋은 소식이 있어도 나쁘게 해석해야만 맞다가 보는 이상한 문화가 정착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무시되는 경기 지표가 바로 경상수지, 무역수지, 이러한 우리가 대외수지 관련한 지표입니다. 자, 이 두 지표가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나라 경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경상수지와 무역수지에서 돈을 벌어 들어와야지만 우리나라 경기가 튼튼해지고 외환 보유고도 늘어나면서 체질이 강해지는 것과 더불어 경제도 좋아집니다. 자, 뭐 생각해 보면은 우리 옛날에는요, 만성 무역 적자국이었습니다. 자, 우리 70년대 말 80년대 초 그리고 IMF 시기 직전 보면요, 한국 경제가 글로벌 경제가 작은 변화가만 있어도 뭐 휘청휘청 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뭐 거의 뭐 사람들의 삶이 아주 피폐해질 정도로 정말 힘들었습니다. 자, 경상수지 적자가 오랜 기간 지속되었기 때문에 자, 뭐 무역 적자 뭐 계속되니까 빚만 쌓였어요. 나라에 빚만 쌓였습니다. 자, 80년대 초반에 제가 학교 다닐 때 담임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 정말 충격적이어서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 한 명당 2천만 원씩의 빚을 지고 있다. 80년대 초 기준입니다. 그때 당시 이제 연봉들이 대부분 한 500만 원 언더셨을 거예요. 그리고 뭐 그때 당시 오락실 뿅뿅뿅 게임이 한 판에 100원이었 100원? 100원 50원. 예, 50원이었는데 그 시절을 생각하면 한 사람당 2천만 원씩의 대외 부채가 있다라고 하는데 겁나죠. 그만큼 그때 당시 우리나라가 무역 적자나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체질이 약할 수밖에 없었죠. 자, 그랬던 것이요, 85년에 미국과 일본의 프라자 합의 후에 3조 호황을 90년 직전까지 경험하면서 화려한 경상수지 흑자를 86, 7, 8 이렇게 기록했고, 그리고 주식시장도 화려한 랠리가 그 당시 나타났습니다. 종합주가지수가 몇 년 만에 6배 올랐어요. 오, 트로이카 랠리라고도 불렸죠. 정말 대단한 상승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90년대 초에 경상수지 적자가 또다시 악화되었다가 93년에 경상수지 흑자로 빼꼼 올라섰는데 93, 94년에 그때 당시 우리나라 증시가 500포인트대에서 1000포인트대까지 올라가는, 그러면서 1000포인트대도 아니고 89년 고점을 넘어서는 1100포인트대까지 올라가는 화려한 랠리를 이때 당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자, 우리가 그 후에 IMF 사태를 겪었는데요, 재밌는 점 중에 하나는 IMF 사태 직후인 1998년부터 해서 2017년까지 경상수지가 20년간 연속 흑자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외환 보유고도 늘어나고 체질이 엄청나게 강해지게 돼요. 자,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 한국은행에서 발췌한 경상수지 자료입니다. 1980년부터 해서 2017년까지. 자, 자료를 보시면요, 제가 선을 하나 쭉 좀 진한 색깔로 할까요? 이게 좀 흐린데 좀 진한 색깔로 한번 하겠습니다. 자, 1998년 여기 이전 같은 경우 경상수지가 뭐 흑자일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기간은 적자였습니다. 자,
86, 87, 88, 89 요때 몇 년 동안 흑자였고 94년 잠깐 흑자였을 뿐 대부분의 기간 다 적자였습니다. 이거 썸하면은 이게 결국은 적자예요. 그게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빚 땡겨 와야 되는 거였습니다. 이때 상황 심각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98년 이후부터 해서 보면 경상수지는 계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고 2010년대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는 아예 그 수준이 레벨업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경상수지 적자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경기 안 좋다 안 좋다 안 좋다라는 사람들의 군중심리가 정말 강했습니다. 하지만 경상수지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엄청나게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자, 요 중간 과정에서요, 불황형 흑자라고 해서 수입이 줄고 수출도 주는 그런 과정이 2015-16년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만, 2017년 이후부터 해서 또다시 수출과 수입 모두 개선되면서 경상수지 흑자를 만드는, 불황형 흑자는 아니죠. 자, 그러면서 올해 지금 현재 8월 현재 수출 수입 모두 증가하면서 무역수지 흑자가 79개월 연속 지속되고 있고 연단위 경상수지는 20년 연속 플러스 올해까지 지속될 경우 21년 연속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요 재료들 아직 주식시장에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80년대 후반에 플라자 합의 후에 경상수지 흑자로 돌아설 때 우리나라 증시 레벨업 했죠. 그리고 93년에 잠깐 경상수지가 흑자로 빼꼼 올라서자 증시가 레벨업 한번 했습니다. 자, 그리고 1998년 이후부터 해서 경상수지 흑자가 20년 넘게 지속되면서 그 이후로 우리나라 증시가 한 단계 레벨업 됐어요. 체질 자체도 강해졌고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경상수지가 분명 그 이전과 다르게 엄청나게 그 양적인 팽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지수는 2000포인트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자, 군중심리가 증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 안 좋아 이런 군중심리가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생각해보면 주식시장은 쉬운 때가 없습니다. 자, 좋은 때도 사람들은 경기 나쁘다. 경기가 나빠도 나쁘다. 어중간해도 나쁘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 투자를 마땅히 할 시기가 특별히 없었을 것입니다. 자, 뒤돌아보면 94년, 80년대 후반, 뜨겁고 좋았었어 라고 추억할 수 있지만, 그때 그 시절의 사람들은 경기 안 좋다라는 얘기 그때도 똑같이 했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물가가 올라서 경기가 안 좋다 생각하고 경제가 안 좋을 때는 또 안 좋아서 안 좋다고 생각하고 그래였습니다. 자, 지금 사람들의 마음속에 한국 경제는 요게 아니냐, 제2의 IMF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2의 IMF 참 너무 트라우마가 크시긴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체질이 아주 강화되어 있고 특히나 지금 무역전쟁이니 미국의 금리 인상 기준이 이러한 악재에도 불구하고 자, 8월에 무역수지가 건전하게 나타난 점은 자, 우리가 되새겨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증시토크에서 조금 반어법으로 좀 글을 한 문단 적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자, 사람들은 그 경제 걱정 때문인지 경제에 대한 걱정을 떨치기 위해서 모두가 연휴만 오면 명절만 오면 해외로 여행을 떠납니다. 경제가 걱정이 되기 때문에 해외로 여행을 떠납니다. 연휴 때마다 인천공항 출국자 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말.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외국을 굳이 안 나가더라도 주말마다 대형 쇼핑몰, 스타필드니 이케아니 코스트코니 혹은 유명 맛집 차가 못 들어가서 난립니다.
예, 항상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죠. 뭐 고속도로 꽉꽉 막히는 거는 뭐 굳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예, 얼마 전까지 이 맛집이 음식값 10,000원이었는데 경제가 안 좋아서 20,000원이 되었다. 뭐 그런 농담도 사람들이 하죠. 자, 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경기가 안 좋다는 이야기일까요? 자,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군중들의 이야기하는 노이즈. 어떻게 보면은 현명한 투자자라면 귀를 막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물론 증시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뭐 경우에 따라서 크게 휘청휘청 거리기도 하고 악재가 실제 증시에 나타나면서 증시를 뒤흔들기도 하겠습니다만, 자, 현재 경제 상황 그리고 지금까지 쌓여온,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쌓여온 경상수지 흑자는 아직 주식시장에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항상 경기가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음식점 폐업률이 90%라는 그러한 뉴스가 나오기도 하였죠. 근데 생각해보면요, 그 자료는 매년 그래왔던, 항상 그래왔던 통계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본다면, 자, 일반 군중들의 그러한 고정관념을 역발상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저 같은 경우 오히려 그러한 군중 심리를 반갑게 생각하려 합니다. 왜냐하면요, 분명 경상수지 흑자, 무역수지 흑자가 쌓여서 지금 기업들의 순자산 가치도 늘어나고 외형도 늘어나고 점점 그 내적으로 힘이 커져가고 있는데, 주식시장은 사람들의 어떤 불황에 대한 공포 때문에 올라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에서 정말 계속 힘이 응축되고 있고 위에서는 아직 올라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한다면, 점점 응축된 힘은 어느 날 툭 증시를 가만히 둬도 상승하는 그러한 흐름을 만들게 될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 그리고 기업들 내성은 강하고, 그 내성에 비해서 주식시장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거, 제2의 IMF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 계신데, 그건 적어도 몇 년 동안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갑자기 그렇게 돌아서기 힘들어요. 예. 한 10년 동안 나라를 누군가 망친다면 모를까, 그런 일은 발생하기 어려울 겁니다. 즉 지금 당장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러펀드의 증시 토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려운 뭐 투자 심리 상태입니다만 힘내시면서 이 고비 어떻게 보면은 좀 다른 관점에서 보시기 바라겠고요. 항상 우리 시청자님들의 구독하기, 좋아하기 꾹 눌러주시면, 예, 여기 화면 여기 있습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좋은 증시 토크 주제로 계속 시장의 방향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